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사업 유치에 뛰어든 전라남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연대 강화를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본격 추진합니다. 매년 수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면서 벌집 가격이 치솟는 등 양봉업자는 물론 과수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철거를 결정했다가 다시 가동을 추진 중인 세종보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등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마지막 주말 집회이길 바라며 탄핵을 바라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꽃샘 추위가 가고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휴일. 비상계엄 이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시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윤석열이 파면되기를, 헌재가 송구 기일을 빨리 내려주기를 희망하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집회는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손으로 쓴 윤석열 탄핵, 파면 등 피켓을 들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 피로가 엄청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내 세대는 전두환 정권 때 12.12서부터 5.18을 겪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계자들도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매우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시민 생활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는 최선을 지금 다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민들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이번 주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주말 동안 정말 포근했죠. 날이 따뜻한 데다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강풍까지 불어들고 있어서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모습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황사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대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도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1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까지는 계절을 앞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 봄비가 지나면서 이후로는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대부분을 지역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분산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전라남도가 분주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국내 전력그룹사가 둥지를 틀며 활기를 더했던 나주 혁신산업단지입니다. 산단에서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은 각종 기계와 설비를 쉼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만 8천만 원,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한전이 입주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전남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이득을 보고 들어온 게 사실이긴 한데 그거에 더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돼 준다면 이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쓰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전남처럼 발전이 많아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치는 전기를 가져다 쓸 수요처가 근처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실현하고 신규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선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사고 파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해서 그 중앙으로 보내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솔로 대규모 송전솔로를 좀 줄이자. 전남뿐 아니라 산단이 많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특화지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은 전력기업이 몰려있는 나주와 해상풍력단지가 있는 신안 그리고 영암과 여수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주변에 있는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유치하고 MVDC 직류 거래 관련해서 에너지 신산업 실증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손을 잡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제 나주시청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메가시티 경제동맹 가속화를 위한 광주와 고흥, 전북 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철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겨냥한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여해 광주 전남 발전과 민생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양봉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과수농가는 속수무책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의 양봉농장. 꿀벌통을 열어보니 이미 죽었거나 곧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벌만 가득합니다. 벌이 사라지면서 300여 개의 벌통이 3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벌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은 빈 벌통들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에 대비해 소각되거나 이렇게 소독을 기다리며 쌓여 있습니다. 상심이 커져.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농가들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실제 전남 양봉농가 2,300여 곳에서 벌통 개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벌통 한 개엔 2만여 마리의 꿀벌이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 마리의 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건 해충인 응애로 인한 바이러스나 기후변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추정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벌이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답답하지가 않는 원인을 모르니까 최고 벌 농가로서는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꿀벌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꿀 수확철을 앞두고 벌집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 가격이 작년에만 해도 한 30만 원 정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만 원씩 해도 벌이 없고 또 팔고 싶어도 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양봉농가뿐 아니라 수분을 위해 벌을 임대하는 과수농가도 울상입니다. 꿀벌의 꽃가루 바지 기여도가 높은 수박과 딸기 등 16개 작물의 생산비 증가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에도 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 지역의 산불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청은 그제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전남의 산불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각 시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영암의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들의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암 지역 전체 우재료 축산 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하게 하고 발생 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합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최근까지 모두 13건입니다. 유난히 추위가 길었던 올해 어느 곳보다 빨리 봄 소식을 알렸던 여수 영취산의 진달래도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이 늦게 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 지역 곳곳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던 자치단체는 울상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중순이 지났지만 영취산의 봄은 아직 이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진달래 나무가 빼곡히 이어져 있지만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진달래 명소를 보기 위해 먼 걸음을 한 관광객들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상적이다 그럴까? 영취산의 그 꽃이 만발했던 모습들이. 그래서 기억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 축제에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실망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봄이면 상충객들이 찾는 여수 영취산 축제도 올해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3월 중순까지 이어진 강추위에 진달래 개화율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올해 가장 늦게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영취산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면 이 일대는 보랏빛 물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꽃 축제로 한 해를 여는 지자체들은 반쪽짜리 행사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주 열렸던 광양 매화축제는 매화 개화율이 10%도 안 돼 지난해에 비해 관광객 수가 25% 줄었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잡고 행사를 기획해온 지자체도 예산 낭비 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행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날짜를 바꾸긴 힘들어요. 물론 저희들 초청 가수도 또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대 행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긴 힘들고 매년 1월이 되면 봄축제의 일정을 확정하는 지자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탓에 개화에 맞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겨울 채소의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양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이 6,121원으로 1년 만에 50% 올랐고 무는 한 개에 3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올랐습니다.
또 당근 가격도 1kg에 5,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은 겨울 양배추 생산량이 1년 전보다 6% 줄었고 무와 당근 등 채소류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분청 사기를 거쳐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기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무등산 분청 사기 전시실을 오는 28일 재개관합니다. 전시실은 실감 영상 등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고 3m 퇴적층을 투명 진열대로 재현해 전시합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이 대여한 명문 분청사기 유물 10점도 선보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철거를 결정했다 다시 가동을 추진 중인 세종보. 정부와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재가동을 놓고 찬반이 맞서고 있는데요. 세종시장까지 나서 보 재가동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철거하기로 결정한 금강 세종보. 그러나 2년 뒤 윤석열 정부가 수문을 닫고 강에 물을 채우는 세종보 재가동 추진에 나섰습니다. 금강에 물을 채워 관광산업과 용수 이용 등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 보를 가동하면 물이 고여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된다는 반발이 일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갈라졌습니다. 시의회에서 지난해 10월 세종보 재가동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지 5개월 만에 정반대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방축전과 제천 등의 인공 하천에 활용하는 일생활권 인근의 시민들, 나아가 금강수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미래의 세종시를 위한 해당 결의안은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지 못해 결국 부결됐는데 하루 만에 최민호 시장이 보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시장은 친수 공간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데다 수 생태계를 해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서식동물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어떻게 적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신환경적인 조건으로서 생태적인 부분에도 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세종보 재가동에 반발해 천막 농성을 시작한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최 시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물고기들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종 1급 미호종계라든지 흰수마자라든지 그런 생물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마친 세종보는 지난 17일부터 수문을 여닫는 동작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정기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농촌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강원도로 오는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숙련된 인원을 모아오기 위해 지자체마다 숙소를 고치고 의료비 지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학봉 씨가 외국인 남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 알웬 씨입니다. 2023년 처음 만나 함께 배농사를 지은 뒤 3년 연속 김씨 농가를 지원해서 온 겁니다. 작년에 왔다 갔으니까 한 4개월인가 이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My feeling is happy. The judging name is 좋아. 올해 가장 먼저 홍천에 온 100명 가운데 98명은 이미 홍천에서 일한 적 있는 경력직 계절 근로자입니다. 농가에서도 농사를 같이 지어본 능숙한 근로자를 기다리고 계속 통화하고 연락하고 눈 온다, 뭐 그쪽 덥다, 태풍 온다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근로자들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이 든 농가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Ako'y nagpapasalamat sa kanya at binigyan niya ako ng opportunity na makarating dito at makilala siya.
올해 홍천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0여 명. 홍천군은 고용 농가와 근로자 모두 원하는 지속적인 재고용을 위해 근로자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근로자 숙소를 새로 지으면 건축비의 절반을 홍천군이 부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마음 편히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계절 근로센터를 조성하고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등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1억 원을 투입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대폭 늘면서 해외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요. 국제공항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 공항 직원들이 직접 청주에 찾아와 홍보하는 진풍경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중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 가운데 32%, 약 147만 명은 해외 여행객이었습니다. 1년 새 94만 6천여 명이 폭증하면서 증가율이 181%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일본. 부정기를 포함한 7개 노선에 절반에 가까운 여행객이 몰리면서 대만, 베트남 등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도 2달 만에 13만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깝고 그냥 편리하고 그냥 모든 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요. 국제선 출발장이 있는 공항 2층, 전통 복장을 한 일본인들이 분주합니다. 삿포로와 오비히로 등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 공항 그룹이 청주에 홍보 부스를 차린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장 가고 싶은지 투표하면 지역 특산물을 주고 무료 항공권 추첨 행사로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홋카이도 갈 일 있으면 청주공항은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볼 것 같다. 사실 그게 좀 호기심이 생겨서 설문조사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좀 궁금해가지고. 청주와 홋카이도를 오가는 정기 노선은 지난해 11월 처음 생겼습니다. 두 지역 공항의 업무 협약 이후 청주 거점 에어로케이가 매일 운항에 나선 건데 석 달 평균 착승률이 76%를 기록할 만큼 인기입니다. 5월부터는 하루 2차례 출발로 늘고 도내 또 다른 관광지인 오비히로에도 국내 유일의 정기편이 개설될 예정. 홋카이도 공항그룹이 청주와 대전까지 찾아와 일주일간 홍보에 나선 이유입니다. 韓国中部の、基幹空港である、このチョンジュ空港両社で協力をしてですね、そのために我々、韓国に来て、路線の活性化を図るために今回このような、韓国 PR イベントを実施いたしました。 해외 공항이 직접 찾아와 노선을 홍보할 만큼 명실상부 국제공항으로 성장한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추진이 본격화한 가운데 4월엔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5월엔 지방공항 최초의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와 가전업종 등에 5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광주시는 국비 등 모두 50여여 원을 투입해 자동차와 가전 기업 분야에 559개 일자리와 근로자 고용 유지,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년에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안착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이웃 간 분쟁이 가장 많은 원인은 층간소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웃 간 갈등 260여 건 가운데 120건이 층간소음인 것으로 집계됐고 흡연과 생활누수, 반려동물과 주차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센터는 분쟁이 접수되면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 조정 회의를 거쳐 갈등을 겪는 주민들이 화해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포근했죠. 날이 따뜻한 데다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강풍까지 불어들고 있어서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모습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황사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대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도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1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까지는 계절을 앞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 봄비가 지나면서 이후로는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